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는 은행 파산이 없을 것이라며 은행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이 긴축을 멈출 수도 있다는 기대에 어제 환율이 20원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금융당국은 예측 불허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3명이 정부의 3자 변제난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참 속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여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통해 당정 일처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되는데 윤 대통령과 김 대표는 매달 2차례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그제 발사된 북한의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과 관련해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한미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 확보를 시도 중인 것으로 보고 기만과 과장 여부도 분석 중입니다. 지난 12일 밤 발생한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로 타이어 21만 개가 잿더미가 되고 전체 공장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화재 13시간 만에 큰 불은 잡혔지만 연기와 유독가스가 인근 아파트까지 번지면서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철도와 고속도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곳곳이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낮과 밤의 일교차도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더는 은행 파산이 없을 것이라며 은행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도 뉴욕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금융시장이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같은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going to ask Congress and the banking regulators to strengthen the rules for banks to make it less likely this kind of bank failure would happen again. 그러면서 파산한 은행의 모든 예금은 지원할 것이라며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ns can have confidence that the banking system is safe. You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you need them. 예금 보증은 납세자의 세금이 아닌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No losses will be, and this is an important point, no losses will be borne by the taxpayers. Let me repeat that. No losses will be borne by the taxpayers. 하지만 위험을 알고도 은행 주식과 채권을 산 투자자들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본주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이후 뉴욕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 지수가 0.28% 하락, 나스닥 지수는 0.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2일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물가 안정보다는 은행 시스템 안정에 집중하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는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로 우리 주식시장에도 큰 충격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진 만큼 우리 금융당국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하던 코스피. 그러나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0.67%포인트 오른 2,410선에 마감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많아 타격이 클 걸로 우려됐던 코스닥 지수도 788.89포인트로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1원으로 오히려 22.4원 하락했습니다.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는 없었던 셈입니다.
미국 정부의 예금 전액 보증 소식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운 데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금융산업의 스트레스 강도가 이제 높아졌다라는 부분,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월 FOMC 회의에서 골드만삭스는 동결 가능성을 얘기했거든요.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고, 하지만 금융시장의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요인과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외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실리콘밸리뱅크에 직접 투자한 건 없으며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일부가 투자했지만 투자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국내 재단이 일본 가해기업 대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생존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안 철회와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강행하면 무효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서 전달하고, 양금덕 할머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참석해 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나 대통령 오퍼스라고 싶어. 솔직히 말이지.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하려던 외통위 회의는 정작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물론 박진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이 불참한 겁니다. 외통위원 21명 중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정부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대196외교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하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말로 굴욕적인 우리 국민들께서 수치심을 느끼는 해결 방안입니다.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시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미리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상임위 전체 회의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서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의 방침을 비방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측근 사망 관련 세간의 눈초리를 모면하기 위한 야비한 술책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지난해 말에 임명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는 5.18 민주화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지난 2020년 논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5.18에 대해서 북한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군부의 헬기 사격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사안은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과정에 있다,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걸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것인데 당 지도부의 일원이 출범부터 엇박자를 낸 것입니다.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견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망발에 대해 당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사무총장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임명되는 등 친윤계가 핵심 요직에 전면 배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대표적인 친윤 인사 재선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을 관리하고 내년 총선에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함께 맡는 핵심 보직입니다.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 배현진 의원은 각각 당의 전략과 조직을 관리하는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을 맡습니다. 유상범, 강민국 의원이 임명된 대변인단 역시 대체로 친윤계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초선의 강대식 의원이 깜짝 발탁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유승민 후보의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내는 등 유승민계로 분류됩니다.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해오신 정통한 능력을 가진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대통합의 모양에 맞는 그런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첫 민당정 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 배임 시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유기적인 당정관계를 강조한 김기현 대표는 오는 19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에 참석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견례 성격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는 월 2회씩 만나는 정례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3시간 가까운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선출직 최고위원들과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만찬 메뉴로는 소고기와 꼼장어 등 한식이 준비됐고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덕담이 오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례회동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화답해 월 2회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하나 되어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아가자는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월 2회 정도 대통령님과 당대표의 정기회동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비롯한 민생 현안에 대한 당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리콘밸리 SBB 파산 등 경제 현안과 더불어 윤 대통령의 모레 일본 순방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주요 당직자들까지 포함하는 별도의 회동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치권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유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일단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 당직자 인선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연포탕 통합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인사가 있었습니까?
네, 이 탕평 인사 몫이라고 하면 이 당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회 유승민계로 분류되던 강대식 의원을 임명했고요. 또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도왔던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을 대변인에 기용했습니다. 이 두 자리 정도를 우리 탕평 인사 몫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는 대통합에 맞는 인선이었다고 자평했지만 대통합에는 미치지 못했다. 탕평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강대식 의원은 이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도와서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지만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이 초선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계의 공개 비판 목소리를 내던 김웅 의원 등과 달리 사실상 친윤과 결을 같이 해왔는데요. 당내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적인 비윤으로 보긴 어렵지 않느냐, 이 강 의원 성향상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민수 신임 대변인 역시 나 전 의원이 경선 막판에 김 대표와 연대를 한 만큼 친윤계와 다른 목소리를 낼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인선은 이 통합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직할체제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기현 대표 어제 오후에는 이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경쟁자였던 안철수 의원 만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 대표 인선에 이어서 대표 선출 닷새 만에 경쟁자 끌어안기에도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 근처 한 카페에서 안철수 의원과 20분가량 만났는데요. 이 두 사람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김 대표의 울산 땅 의혹, 또 대통령실 행정관의 단톡방 참여 의혹을 두고 세게 부딪힌 바 있는데 어제 회동 분위기는 대체로 밝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부터는 우리 당이 화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내년 총선 승리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안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계신 선거의 최고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가르쳐주신 걸 잘 배워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팀 행보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사실상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비공개 회동에선 내년 총선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안 의원은 수도권 상황이 어렵다며 이 김 대표가 민심을 용산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고요. 김 대표는 중도 외연 확장,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안 의원과 다시 만나 구체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 이 김 대표에게 요청받은 과학기술 관련 특위위원장직은 재충전할 시간을 달라며 고사를 했습니다. 김 대표 오늘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만나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준석계 천하람 당협위원장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SLCM 2발을 발사해 사거리 1,500km 표적을 명중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쏜 건 처음인데 북한은 핵탄두 탑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발표 내용이 기만과 과장일 수 있다, 전부 맞는 건 아니라며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는 한미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에 돌입해 한반도에는 미국의 차세대 정찰 전자전 항공기까지 출동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북한의 발표와 우리 군의 분석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포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건 사실이지만 사거리 등 구체적 재원은 기만과 과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발표한 내용과 우리가 파악한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내용이 전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 특성상 완벽한 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북한은 실전 배치된 순항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합참은 초기 단계의 시험 발사로 분석해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도 한미는 어제부터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예정대로 시작했습니다. 공군은 연합 연습과 연계해 전시 작전 수행과 지속 능력 향상을 위한 야외 기동 훈련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합니다.
미국의 차세대 정찰기까지 한반도에 출동한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운용해 한미 요격망을 피할 수 있는 플랫폼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간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2016년 이후 개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북한의 어떠한 저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1명이 다치고 타이어 21만 개가 불타버렸습니다. 13시간 만에 큰 불이 겨우 잡혔는데 화재 범위가 넓어 오늘도 잠불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윤기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어제 한때 대응 3단계까지 발령하고 헬기와 대용량 방사포 차량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당국은 더는 불이 확산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재 범위가 워낙 넓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잠불 작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번 화재로 공장 안 작업자 10명과 불을 진압하던 소방대원 1명 등 1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화재로 물류동과 원료 공장 등 제2공장 8만 7천여 제곱미터가 전소했고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불이 난 공장이 조립식 패널 구조에 안에는 가연성 원료가 많았고 여기에 진화 당시 강풍까지 불면서 불길을 잡기 어려웠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밑에는 주로 이제 분진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런 걸 타고 신속하게 확산이 되었고 이쪽 물류창고까지 올 때는 또 바람이 또 강풍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최초 화재를 신고한 공장 직원은 북쪽 2공장에 있는 가류 공정한 타이어 성형 압출 기계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느 정도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공장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어 유독가스 피해를 막으려고 이중 2천여 가구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불이 번지지 않을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번 화재로 타이어 약 21만 개가 불에 탔고 공장 절반은 아예 새로 지어야 할 상황입니다. 타이어 생산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예상할 수도 없어서 자칫 신차 출고 지연 사태가 빚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어서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화재는 대전 2공장 내 물류동까지 옮겨붙으며 타이어 완제품 약 21만 개를 태웠습니다. 타이어 40만 개가 불탔다고 알려졌지만 소방당국이 물류창고 하나를 지켜 20만 개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모두 불에 타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할 상황입니다. 대전 공장의 하루 생산량은 약 4만여 개, 한국타이어 연간 생산량 2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피해가 적은 1공장까지 전면 생산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가동이 이루어져야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는데 거의 다 타가지고 지금 생산을 할 수가 없고요. 1공장이 생산을 재개해도 생산 능력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대전 공장 타이어의 65%는 수출되고 대부분 북미 지역으로 향합니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금산 공장이나 미국, 중국, 헝가리에도 생산 거점이 있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물량을 분산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자동차 업계도 타이어 수급 차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뉴, 아반떼의 한국타이어 대전 2공장 제품을 장착하는 현대자동차는 아직 재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체 공급처 확보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정예은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이 추위는 당장 오늘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 경남 함양은 영하 2.5도로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이 15도, 나주와 함양은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내륙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55에서 90k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지나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고요.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오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난 12일 간담회 이후 정부가 이틀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고 시장 반응 점검에 나서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경쟁했던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납니다. 당 화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3년 만에 운항을 재개하는 이스타항공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경영난 등으로 2020년 3월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VIG 파트너스를 새 주인으로 맡고 26일 김포 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5.18 당시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한 계엄군이 오늘 오후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진실과 증언 행사에 참석해 양심 고백에 나섭니다. WBC 3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야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대표팀은 귀국 후 소속팀에 복귀해 시범 경기에 출전하고 다음 달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을 준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묘소의 출입을 막은 채 현장 검정을 벌였는데 주변 CCTV를 확보해 범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묘소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의심스러운 곳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묘소 주변은 물론 인근 사과밭까지 폭넓게 폴리스 라인도 설치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의 묘소는 주변 곳곳에 구멍이 나고 파헤쳐져 있습니다. 구멍에는 커다란 돌이 박혀 있는데 한자로 날생자와 밝을 명자가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덤에 혀를 맞고 돌을 묻은 것은 후손의 절멸과 폐가망신을 바라는 저주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수거한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지문 등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묘소 주변 CCTV를 확보하고 주변 탐문을 통해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있는 CCTV를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근접해 있는 CCTV거든요. 그 CCTV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1km 정도 됐습니다. 예. 1차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은 조만간 2차 현장 수색과 감식을 실시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보통 업무 추진비라고 하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라고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MBN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수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상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 추진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최돈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작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8개월 동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쓴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480여 건 사용 내역 가운데 식당과 카페 등에서만 모두 390여 차례 1억 원 넘게 사용됐습니다. 전체 82%로 밥값으로 매일 60만 원씩 쓴 셈입니다. 특히 하루 8차례에 걸쳐 160만 원 넘게 결제된 날이 있는가 하면 한 식당에서만 점심과 저녁 2차례에 걸쳐 90만 원이 결제된 적도 있습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 결제 간격이 3분입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첫 번째 결제가 이뤄진 식당 앞입니다. 제가 직접 두 번째 결제가 이뤄진 식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제가 된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점심 한 끼에 6만 원이 넘는 고급 뷔페 식당. 10명이 먹었다는데 결제 금액은 30만 원이 안 된 날도 있습니다. 점심은 저희가 성인은 6만 2천 원입니다. 6만 2천 원이니까 이제 10분이시면은 이제 62만 원. 반면 가장 비싼 메뉴가 만 원대인 식당에선
인원수의 2배가 넘는 금액이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선결제와 쪼개기 등이 의심되지만 일일이 감시하기 쉽지 않고 전체 예산을 넘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목록만 주는 거니까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도 거기서 문제가 보이는 거니까 사실은 그 안에 누구에게 어디서 했는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투명한 업무 추진비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당초 업무 추진비 집행 계획과 달리 인원수나 식당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SUV 차량 운전자가 의식을 잃으면서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해당 편의점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을 내려오는 회색 SUV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연석 위를 질주하더니 잠시 뒤 길 건너편 편의점 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55살 A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을 들이받은 건데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꽝 소리가 나서요. 현장에 가보니까는 차가 편의점 유리문을 받쳐가지고 운전자가 의식이 없어가지고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은 상황에 앞바퀴 오른쪽 부분에 불이 붙어서. 사고가 난 편의점 앞입니다. 검게 그을린 바닥에는 차량 파편들이 흩어져 있고 편의점 의자 등 집길은 이렇게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A씨는 다행히 현재 의식을 회복했고 사고 당시 점주는 매장 뒤편에 있어 화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쑥대밭이 된 편의점에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일을 못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생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찰은 A씨가 당시 음주운전은 아닌 점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A씨 상태가 나아진 뒤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의 인자 정조은 씨가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정 씨는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진실을 쳐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유튜브를 통해 정 총재의 범행과 구체적인 피해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종교단체 아가동사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만취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법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배우 김세론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진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세론 씨는 지난 11일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사진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한 매체가 해당 업체 측과 인터뷰를 통해서 김세론 씨가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생활고를 설정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김세론 씨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어미를 잃은 캥거루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마을은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호주 동부 지역은 이렇게 기록적인 대홍수가 꽤 잦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보트를 탄 경찰관이 물속에서 뭔가를 건져내는데요. 다름 아닌 새끼 캥거루입니다. 근처에서 커다란 악어들도 발견됐다고 하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요. 무태에 내려다 주니 무사히 구조된 게 신이 난 듯이 폴짝거리며 뛰어갑니다. 라니냐 현상에 따른 홍수가 잦은 호주 동부 지역. 기록적인 홍수로 이렇게 새끼 캥거루는 고립되고 퀸즐랜드주 곳곳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마치 바다를 보는 것 같은 엄청난 수위인데요. 1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고지대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고 하네요. 아일랜드의 기독교 성인이죠. 성 패트릭을 기리는 성 패트릭 데이가 다가오면서 초록초록한 축제가 세계 각지에서 한창입니다. 강도, 분수도 이 초록의 기쁨을 만끽한다고요? 보트가 물살을 가르자 시카고 강은 금세 녹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세잎 클로버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성 패트릭의 날, 다가올 축제를 기념해 강에 초록 염료를 푸는 건데요. 미국 시카고에서는 60년도 더 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입니다. 오렌지 파우더로 만든 염료여서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조지아주 서베너의 공원 분수는 때 맞춰 초록빛 물결을 뿜어냅니다. 녹색 옷을 입고 한정판 녹색 음식을 즐긴다는 성 패트릭데이, 초록초록한 축제의 풍경이었습니다. 긴 겨울 끝에 포근한 날씨를 반기는 마음은 다들 같은데 또 너무 일찍 더워지면 문제죠. 스페인의 한낮 기온은 벌써 30도를 넘겼다고 합니다. 여름을 만난 지중해 해변으로 갑니다. 스페인 말라가의 말라구에타 해변. 수영복 차림을 한 사람들이 모래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한가로이 태닝도 하고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만끽하는 모습인데요. 때는 아직 3월, 너무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지중해 해변 풍경입니다. 스페인 곳곳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높은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난 주말 일부 지역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면서 3월 기준으로는 5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반가운 여름이지만 이렇게 일찍 찾아오는 건 사양하고 싶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3월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올해 무역 적자가 벌써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 10일까지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2% 감소한 약 158억 달러에 그쳤고 반면 수입액은 20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누적 적자가 벌써 작년 전체 무역 적자의 절반에 달하자 정부는 올해 무역 금융을 최대 364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과 전망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등급과 전망을 유지한 건 지난 2012년 9월부터입니다. 아울러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2%로 내년 성장률은 2.7%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우리 국민의 소비가 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 1월 기준 103.9를 기록했는데 지난 8월보다 5.03% 하락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의복류가 각각 9.6%와 7.6% 하락해 고물가의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입는 것을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400명을 뽑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원서 접수가 그제 끝났습니다. 현대차는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10만 지원서를 훌쩍 넘어 거의 20만 명이 지원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업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보도에 오태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취업 상담센터입니다. 3월 신학기가 개강한 지 보름도 안 됐지만 이번 달 상담 예약은 다 찼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공채 서류 접수가 시작되며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하루에 7건 정도 상담을 하는데 이번 주 삼성이 수요일 날 마감이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단 한 시간에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취준생들이 초조한 건 그만큼 취업 문이 좁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경련 조사를 보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상반기에 신규 채용이 없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생들은 대기업이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며 경력을 갖춘 중고 신입이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고 신입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학사생들은 어디서 이렇게 스펙을 쌓거나 아니면 실무 경험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경험이 아니라서. 그제 접수가 마감된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선 400명을 뽑는데 18만 명 넘게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나이도 묻지 않는데 입사 후 평균 연봉 1억에 정년도 보장된다는 점이 지원 열풍을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취업 시장에는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임 확정 후 첫 연설에서 타이완을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폐막식에 등장한 시진핑 주석. 이번 양회에서 사면임이 확정된 시 주석은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타이완 통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和台独分裂活动坚定不移推进祖国统一进程。 타이완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 중인 미국을 겨냥한 듯 국방 현대화도 강조했습니다. 建设成为有效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的钢铁长城。 강력한 1인 체제를 구축한 시 주석은 집권 3기 첫 행보로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시 주석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화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쟁 중인 양국 정상과 잇따라 만나는 건 종전 협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초강대국 건설을 내세운 시 주석이 집권 3기를 맞아 미국이 해내지 못한 종전을 이끌어내 국제사회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열대성 사이클론 폭풍 프레디가 아프리카 대륙을 다시 강타해 1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10,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아직 흙더미에 묻혀있는 실종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급류가 관통하고 사람들이 위태롭게 이동합니다. 주택이 파손됐고 주민들은 흙더미에 묻힌 가구와 집기들을 연신 파헤쳐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프레디가 아프리카 대륙을 다시 강타해 말라위와 모잠비크에서 최소 100명이 숨졌습니다. pamene ngakhale masoso anayamba kuyang'ana kuti tione kunjaku tsopano kuli bwanji taona tifeza chilema. 말라위 당국은 이번 폭풍으로 최소 99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인근 모잠비크에서도 8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전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 흙더미에 묻혀있는 실종자들이 많아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afukufuku kuchita apa ikoti anthu ena sanapezeke ibe pakali pano koma anthu amene apezeka akuthamangira 25 amene apezeka okufa. 말라위 당국은 남부 10개 주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프레디 영향에 드는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UN 세계 기상기구는 프레디가 가장 오래 지속한 열대성 폭풍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3.6도, 남부 내륙으로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이 추위는 당장 오늘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15도, 나주와 함양은 18도까지 오르면서 특히 내륙 지역의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당분간 평년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은 아침부터 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13도, 모레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는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할 텐데요. 모레까지 시속 55에서 90k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겠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8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3.6도, 대전이 0도, 전주와 대구 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이 15도, 대전 18도, 광주 1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많게는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주 후반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